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바느질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초점 렌즈를 너무 넣고 싶은데 어떡할까 너무 고민 끝에 프리시즌 렌즈를 넣어드렸는데 다행히 그 렌즈의 만족도가 괜찮으시고 바느질도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근거리를 많이 보고 요리를 많이 하거나 악기를 하거나 뭔가 핸드폰과 모니터를 많이 보는 그런 삶이라 그러면 정말 좋은 렌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프리시즌 사용하면 좋을 환자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다초점 넣고 싶은데 각막이 너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안구건조증을 앓아서 각막이 이미 우두두들해진 분, 그리고 각막 자체가 약해서 아래로 처지신 분, 그리고 라식, 라섹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다초점 렌즈 넣지 말라고 권유받거나 다초점 렌즈 실제 넣어도 굉장히 빗번짐이 심해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초점 렌즈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무서우신 분, 나는 빗번짐 이 적고 원거리 선명도는 절대 놓치기 싫으면서도 가까운 거 그래도 보고 싶으신 분, 다초점 렌즈의 적응 기간 1년을 참을 수가 없는 분, 이런 분들에게 정말 만족스러울 수 있는 렌즈가 바로 프리시즌 렌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렌즈는 굴절형 렌즈라고 해서 회절형 렌즈인 성능이 좋은 다초점 렌즈는 빛의 소실이 10% 이상인 반면에 이것은 손실이 전혀 없이 모든 빛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동공 안에서 구역별로 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역별로 들어가 있는 거의 중앙은 먼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동공이 크거나 작은 사람들도 이 구역별로 들어가 있는 이 렌즈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만 틀어져도 이 링이 중심이 맞지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는데, 이 구역별로 되어 있는 것은 딱 중심을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어지거나 약간 내려앉거나 시축과 맞지 않아도 시력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좋은 렌즈입니다. 우리가 다초점 렌즈는 연속초점, 굴절형, 회절형으로 점점점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빗번짐과 뿌연 느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초점으로는 아이엔스, 그리고 BBT, 최근 나온 퓨어C까지. 그런데 이 렌즈 모두 다 근거리 돋보기 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근거리 잘 안 보여서 다들 실망하세요. 저는 실망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거를 권유드리진 말아야겠다 해서 근거리 때문에 더 비싼 좋은 프리미엄 렌즈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굴절형 렌즈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회절형 렌즈를 해서 정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보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빗번짐 생길 수 있고 뿌열 수 있고. 이런 회절형 렌즈는 클라리온 파노틱스, 시너지, 지메틱 렌즈, 엘라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오디세이 렌즈까지, 이런 것들이 다 회절형 렌즈예요. 너무 좋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빗번짐이 무서운 분들은 사실은 이 렌즈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속초점과 회절형 렌즈의 사이 중간급의 렌즈가 있거든요. 굴절형 렌즈입니다. 퓨어C나 BBT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게 잘 보이면서 회절형 렌즈보다는 빗번짐이 훨씬 덜한 렌즈고, 그리고 약간의 내 눈의 중심이 맞지 않더라도 시력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굴절형 렌즈는 프리시즌이라는 렌즈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렌티스라는 렌즈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클리어 뷰라는 렌즈가 또 각광인데, 미국에서는 프리시즌과 렌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클리어 뷰라는 렌즈가 나와서 너무 효과가 좋고 좋다고 의사들이 막 극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프리시즌과 렌티스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 세 가지 렌즈가 굴절형 렌즈의 대표적인 렌즈입니다. 그런데 클리어 뷰와 렌티스는 사실 비슷합니다. 판때기처럼 생긴 렌즈에 절반으로 뚝 잘라서 밑에는 가까운 거, 위에는 먼 거에서 마치 다초점 안경을 작게 만들어서 눈 안에 심어 놓은 거랑 똑같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밑으로 처지거나 약간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근거리가 내 시축에 닿으면 되게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원거리가 너무 닿으면 너무 원거리만 보여요. 사실은 시축을 미리 예측하고 그 렌즈를 넣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시축을 먼저 예측하고 렌즈를 위치를 정해서 넣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프리시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시즌은 군데군데 구역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렌즈가 조금 틀어져도 가까운 거 먼 거를 다 섞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렌즈는 훨씬 더 이런 문제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렌즈를 꼬매거나 부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얹어놓고 나오면 내 눈에서 살포시 자리를 잡고 떠 있어요. 떠 있는 막 앞귀가 있는데요. 뒤에 막이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쪼그라들면서 후발백내장이 하얗게 생기기도 하는데 쪼그라들면서 살짝 틀어져요. 그러면서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되게 잘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안 보이는 분들, 살짝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틀어지는 경우는 눈이 약하신 분들, 눈 많이 비비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틀어져도 안전한 렌즈를 넣어드리는 게 다초점 중에서는 이 굴절형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 자체가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난시용 렌즈입니다. 난시용은 축이 10도만 돌아가도 30%, 30도가 돌아가면 빵 %로 난시가 교정이 안 되는데요. 심지어 30도 이상이 돌아가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가 난시축을 사실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1도 차이 없이 맞추는 경우 없거든요. 거의 너무 정확하게 맞춰도 2, 3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프리시즌은 난시가 조금만 돌아가도 난시가 떨어지는 그 양이 다른 난시 렌즈보다 절반으로 아주 작아요. 미미해요. 그렇게 굉장히 좀 설계가 잘 돼 있는 렌즈여서 그런 면에서도 안전합니다. 최근에 지인이신 20대 환자분한테도 제가 프리시즌 넣어드렸는데요. 이 20대 환자분은 제가 아시는 유명한 회장님의 자녀분이세요. 근데 이 따님이 백내장이 20대인데 생기신 거예요. 그 회사에 연계된 병원도 있어요. 큰 대학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 눈은 아이엔스밖에 안 된다, 또는 단초점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렇고 나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 병원의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엔스를 하라 그랬고, 이제 S대 나오신 원장님은 POC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젊은데 다초점 해야지 왜 POC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오셔서 봤더니 라식 라섹을 20살 때 하셨던 거예요. 하필 이분이 동공과 시축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완전히 우들투들했어요. 이런 눈에는 다초점 렌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 너무 젊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POC 넣으면 너무 불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저는 프리시즌 넣어드렸고, 바로 다음날 1.0 나오셨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가까운까지 1.0 바로 찍히셨고, 한 달째에도 그 시력이 잘 유지가 됐고, 그 이후에도 당연히 시력이 잘 유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젊으셔서 한 4달째쯤에 후발 백내장이 좀 일찍 오셨어요. 사실 40대 이전에 백내장 수술하시면 100%거든요. 그래서 후발 백내장 때문에 살짝 시력이 0.6으로 떨어지셨다가 다시 레이저를 하고 이제 아직은 다시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분은 한 눈만 백내장이 심하게 오신 분이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눈에 1.0 나오셔서 이 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시냐 그러니까 솔직히 원거리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선명하다고 하셔서 저는 20대의 원거리와 비슷하다면 정말 좋은 렌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프리시즌 렌즈를 하셨고 망막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 렌즈로 지금 시력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초점을 렌즈를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눈이거든요. 망막, 각막 다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바느질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초점 렌즈를 너무 넣고 싶은데 어떡할까 너무 고민 끝에 프리시즌 렌즈를 넣어드렸는데 다행히 그 렌즈의 만족도가 괜찮으시고 바느질도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시력이 0.8에서 0.6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은 단초점을 넣으셨어도 잘 안 좋을 수 있는 눈이거든요. 왜냐면 각막이 좀 부어있고 망막도 이제 망막 점막이 있으셔서 잘 나올 수 있는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시력이 나오는 것은 거의 단초점에 가깝게 잘 나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력은 5m, 10m 시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거리마다의 시력이 다 합산해서 나의 삶의 질과 시력의 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거리를 1.0을 보더라도 중간거리만 돼도 이게 9인지 6인지 3인지 잘 모르신다면 그것은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근거리를 많이 보고 요리를 많이 하거나 악기를 하거나 뭔가 핸드폰과 모니터를 많이 보는 그런 삶이라 그러면 근거리의 시력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렌즈를 선택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시즌 렌즈가 아니더라도 회전형 렌즈는 멀리가 살짝 보여도 가까운 게 잘 보여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면은 좀 더 올바른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가는 내 눈에 딱 한 번뿐인 이 백내장 렌즈 선택하기 전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취미와 직업과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 상황인지, 내가 가장 잘 보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그 거리에 맞는 적합한 렌즈를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